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유럽에서 러시아포비아가 가장 강한 폴란드가 러시아와의 갈등을 에스컬레이션하는 총대를 맺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르보프에서 젤렌스키와 만나 자국이 보유한 독일제 레오파르트2 전차 1개 중대본 14대를 제공하겠다면서 독일도 이에 따르라고 압박했습니다. 폴란드군은 레오파르트2 A4 126대, 2A5 10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의 공보관 표트르 밀러도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는 유럽의 가장 많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독일뿐 아니라 덴마크, 네덜란드, 다른 북구 국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차를 제3국에 인도하려면 제조국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데 이를 깔아뭉개기로 작정했습니다. 폴란드는 깡패입니다. 이에 대해 독일은 언거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라프 숄츠는 결국 조 바이든의 지시에 따라 레오파르트 전차를 키예프에 보내게 될 것이라고 미국 폴리티코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M2 브래들리를 보낸다고 했을 때 독일은 마더 보병 전투차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바이든은 숄츠에게 아궁이 속 뜨거운 밤을 꺼내라고 종용하는 입장입니다. 미국과 폴란드가 사실상 짜고 독일을 가스라이팅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독일에 대해 뜬금없이 2차 대전 배상을 요구하는 것 역시 미국이 배후 조종하는 독일 괴롭히기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노르트 스트림 2 폭파 배후에도 영국과 함께 폴란드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독일이 다시는 러시아에 가까이 갈 수 없도록 다리를 불살라버리는 차원이 노르트 스트림 2 폭파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보면 레오파르트2 전차가 최신형에 속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슨 게임 체인저는 아닙니다. 다만 독일제 전차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과 맞붙는 상황은 상당한 역사적,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의 판저, 타이거 전차가 소련의 T-34와 맞붙은 그림을 바로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잊지 않고 있는 대조국 전쟁의 대자뷰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독일제 전차의 우크라이나 투입을 정치적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쾌한 일입니다. 두다와 만난 자리에서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전차를 아끼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1월 초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50대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군이 독일에서 브래들리 운용법을 교육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2 브래들리는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럭저럭 모양이 나는 보병 전투차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걸프전 때 약한 적을 상대했기 때문에 약체라는 사실은 가려져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더글라스 맥그리거 대령도 상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측도 M2 브래들리의 약점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갑이 얇아 깨뜨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사이드 스커트조차도 얇아 14.5mm 중기관총으로도 뚫립니다. 대전차 미사일을 쓰면 당연히 아주 쉽게 격파할 수 있고 고폭 파편탄의 RPG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브래들리는 바닥 쪽에 연료탱크가 있어 대전차 지뢰에도 아주 취약합니다. 브래들리의 주 무장인 25mm 기관포는 화력이 약해 헬기 정도에나 효율적이지 지상의 BMP에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또 토우 대전차 미사일 2발을 갖추고 있어 명목상으로는 전차 킬러이기는 하지만 토우 미사일은 시대에 너무 뒤떨어졌습니다. 유선 유도 방식이라 사수가 목표에 명중할 때까지 계속 조준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사이 반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M2 브래들리가 모든 종류의 BMP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과 서구는 생색을 내기 위해 기갑 장비의 구색을 맞춰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러시아 전략기술센터의 분석가 바실리 카시는 우크라이나에서 서구 기갑 장비의 출현은 불가피하긴 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구소련제 전차가 사실상 모두 파괴돼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를 보내든 전장의 상황은 바꾸지 못합니다. 바실리 카시는 폴란드가 레오파르트 2A4 모델을 보낼 경우 2016년 시리아와 아프리카의 경험을 되풀이할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터키군의 레오파르트 2 전차 여러 대가 시가전에서 IS에 의해 처참하게 격파됐습니다. RPG 같은 구형 로켓과 구소련제 대전차 미사일 콩쿠르스에 속절없이 당했습니다. 콩쿠르스는 미제 토우처럼 유선 유도 방식의 구형입니다. 러시아 최강의 대전차 미사일은 코르넷입니다. 레오파르트 2 전차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했던 기종보다 우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대단한 무기는 아닙니다. 서구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기갑 장비로 대치하는 시나리오는 2차 세계대전과 그림이 비슷합니다. 독일이 4호 전차, 5호 전차, 티거, 퀴니스티거, 야크트 판저 등 찹다한 라인업을 투입해놓고도 물량 부족과 유지보수 곤란으로 돈자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전장에서 전차끼리 1대1로 싸우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러시아 외교 아카데미 국제관계센터장 바짐 코줄리는 두다가 보내준다는 전차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유럽연합이 직접적인 적대 행위에 연루되는 가능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에서 가장 발언권이 있는 독일과 프랑스가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레오파르트 2 전차를 보내주기로 함으로써 키예프의 물귀신 작전은 일단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부위원장 올렉시 다닐로프는 독일이 베를린이나 슈투트가르트 근처에서 전차전을 하려 하느냐고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독일이 최전선이 되기를 원하느냐면서 무기를 주면 대신 싸워주겠다는 식인데 이는 키예프 특유의 내러티브입니다. 생목숨은 우크라이나가 부담할 테니 무기를 계속 달라는 것입니다. 르보프에서 두다가 전차 공여를 발표하자 영국도 키예프를 돕기 위해 챌린저 2 전차 10대를 보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미국, 영국이 트리오로 니네들도 전차를 보내라고 독일을 압박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개량형 T-72 정도 수준의 레오파르트 2 전차를 보내봐야 결국 녹슨 고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코 무너져가는 인위적 국가 우크라이나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다가 젤렌스키를 르보프에서 만난 것은 서부 우크라이나 지역의 소유권을 폴란드에 넘기라는 신호나 마찬가지라고 해석했습니다. 서구는 빈사 상태 우크라이나에 계속 몰핀 주사를 놔주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